변호사님 그 소년 심판 보셨나요? 네네.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촉법소년 사건들을 많이 경험해 보았고 또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거치고 변경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년심판이라는 드라마가 시작한다는 예고편을 발견하고 사람들이 촉법소년 사건의 실태를 잘 알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 기대가 되더라고요. 실제로 드라마를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았고 참 재미있게 봤어요. 변호사님이 보는 현실 고증이 좀 잘 된 부분, 안 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재판 장면을 보면 법대 판사님 3분이 앉아 계시는데요. 재판부는 단독 재판부와 합의부 재판부로 나뉘어지고요. 단독 재판부는 판사 1명, 그리고 합의부 재판부는 판사 3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합의부 재판부는 가운데에 앉아 있는 분이 재판장이자 부장판사님이 되시고, 부장판사님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오른쪽이 우배석, 그리고 왼쪽이 좌배석인데 우배석 판사는 좌배석 판사보다 기수가 더 높은 사람입니다. 보통 사건마다 우배석과 좌배석 중에 주심 판사가 정해지는데, 사건에 대한 논의는 합의부 재판부 전원이 참여를 하되 판결문은 주심 판사가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재판 장면을 보시면 방청석에는 다른 사람들이 안 보이는데요. 원래 재판은 공개가 원칙이어서 아무나 법원에 가서 방청석에 앉아서 재판을 볼 수 있지만, 소년 사건의 경우에는 비공개가 원칙이어서 아무나 들어가서 볼 수는 없고 판사님의 허가를 받은 사람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보호자와 보조인의 참석하에 진행이 되는데요. 보조인은 소년을 돕는 사람이고 변호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재판 장면을 보시면 사망한 아이의 어머니가 나와서 진술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피해자나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 등이 진술을 신청하면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한은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예은이에게는 20년형, 그리고 성우에게는 10호 처분이 선고되는데요. 10호 처분은 촉법소년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중한 처분으로 소년원에 보내는 것인데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즉 살인죄를 저질렀다 해도 소년원에 2년만 가면 되는 것이죠. 예은의 경우에는 만 14세가 넘는 소년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소년법에서는 최고형이 15년이지만 특강법에서는 소년의 경우라도 20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강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살인, 약취, 유인, 강간치상 등의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예은은 살인을 했기 때문에 최고형인 20년이 선고된 것입니다. 반대로 약간 미흡했던 부분이 있을까요? 심은석 판사가 법대에 앉아 있다가 성우가 제시하는 진단서를 받으러 내려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보통은 판사가 법대에서 내려와서 당사자나 변호사한테서 서류를 직접 받아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판사님 바로 아래에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게 보이실 텐데요. 그분들이 이제 법원 직원이고, 당사자나 변호사가 어떤 서류를 제출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직원분들이 서류를 받아서 판사님에게 전달을 합니다. 또 극중에서 심은석 판사가 직접 공범을 잡으러 가고 추격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판사가 실제로 해당 사건에서 가해자를 잡으러 가고 추격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한 일은 수사기관, 특히 경찰에서 담당하는 업무이고요. 제가 지금까지 이제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판사님이 가해자를 잡으러 다닌다는 말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변호사님도 촉법소년 관련 사건을 진행해 보신 적이 있나요? 네, 저도 촉법소년 사건을 많이 진행을 해봤는데요. 그 중에서 기억에 남는 사건은 가해자가 몇 살 어린 같은 동네에 사는 여동생을 학교로 불러내서 술을 먹이고 강간을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내용을 보면서 이 아이가 이렇게 어리고 전과도 없는데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을 하고 범행을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에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상처를 입은 피해자는 평생 그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데, 가해자는
소년원에 딱 2년만 들어갔다가 나오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참혹한 촉법소년 사건이 한두 건이 아니었고 이런 사건을 경험하면서 저는 관련 규정이 좀 바뀌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사건들만 보아도 나이만 어리지 범행 수법이 너무나 치밀하고 또 잔혹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 소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촉법소년의 나이나 처벌 정도가 현실과는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촉법소년의 나이를 낮추거나 처벌을 더 강화해서 이 아이들이 더 큰 범죄로 나아가지 않도록 또 더 많은 피해자들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드라마가 촉법소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서 이렇게 됐다 이런 메시지를 주면서 사회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동의를 하시나요? 제가 실제로 경험한 사건들에서도 촉법소년의 가정 환경은 보통의 가정 환경보다는 좋지 않았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자랐다는 점은 우리가 함께 문제의식을 느끼고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인 건 맞지만 이를 이유로 해서 촉법소년의 처벌을 면해주거나 경한 보호 처분을 내리는 것은 이제 현실에서 범해지고 있는 범죄들을 살펴봤을 때 더 이상 이해되고 받아들여질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범죄에는 다 이유가 있고 사정이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범죄는 범죄일 뿐이고 억울한 피해자들만 남습니다. 형사 미성년자 나이를 낮춰야 된다, 소년법을 폐지해야 된다 라는 주장들도 이러한 취지에서 나오는 얘기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강력범죄의 경우에는 지금보다 처벌 규정을 더 강화해서 촉법소년들이 다시는 그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소년심판 드라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